안녕하세요. 대형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한전산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전 관련된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일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중소형주 관련된 원전 관련된 중소형주도 모두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금일은 한전산업이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준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 흐름세를 함께 살펴보게 되면 이 장 초반에 최고가를 봤을 때 한 20% 이상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다가 매도 물량이 좀 출현을 해주면서 현재 시장 기준으로 한 11% 가량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로 하여금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 상태다.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한국전력의 자회사죠. 이 한국전력 자회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전기술부터 해서 한전 KPS 그리고 한전산업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특히 한전기술이나 한전산업 같은 경우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부터 강조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 그리고 SMR 납품과 관련해서 원전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한전산업 역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뉴스케일 파워의 관계성에 대해서 함께 체크를 해보고, 현재 이 관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6월달 체코 원전 수주입니다. 프랑스를 과연 격파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업적인 관점인 거죠. 이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뜨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데이터 센터 산업에서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거래일에 이어서 원전 관련된 이슈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납품 소식에 이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한전산업 역시 주가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미국 최대 SMR 설계 업체죠. 뉴스케일 파워가 추진하는 약 50조 원 규모의 SMR 건설 프로젝트에 이 원자로와 주요 기기를 납품할 예정이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 미국 증시죠. 차트 흐름세를 보게 되면 2024년 3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현재 트럼프 후보죠. 트럼프 후보자도 그렇고 모두 원전을 공통 정책안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시장에서도 원전 해제 시장이 있고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이 있는데, 이 선두를 유지를 하는 게 바로 뉴스케일 파워죠.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도 현재 이 공통 정책안의 수혜를 입어주면서 주가의 상승폭을 받아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체코입니다. 이 체코 원전 수주에서 현재 미국이 탈락했죠.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을 해주면서 2파전인 상황입니다. 한국 대 프랑스, 이런 상황인데, 프랑스가 조금 유리한 상황은 유럽연합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 유럽연합 내에서 한 50%의 원전 발전량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관점을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방산에 대한 산업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공급의 납기가 있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폴란드와 수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단가 자체가 한 50% 싸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을 또 빨리 하죠.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체코 수주를 따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일단 윤곽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사항이 또 결과값이 도출이 되면 여러분과 가장 빠르게 또 공유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내용은 SMR 관련된 연장선입니다. SMR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죠.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성장을 하는 그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신시장 관련된
부분은 사실 주가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 결국에 시장의 파이를 봐야 됩니다. 시장 규모를 보고 그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이 종목들도 성장성이 이 재기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MR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한다. 이 부분이 이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이겠죠. AI 시대에 따라서 재조명 받는 원자력.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5년 내에 원전 53기에 대한 전력량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30년에 5배 이상 이 전력이 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전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쪽으로 좀 눈이 돌린 상황인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좀 구별을 하자면 이 데이터 센터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24시간 돌아가죠. 때문에 이 특징상 재생 에너지보다도 원전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주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또 뽑히고 발전 단가가 또 싸죠. 재생 에너지와 비교를 했을 때.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시장의 전망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AI가 도래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또 곽강이 받고 이런 상황에서 전력 수요 증가하고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에 대한 산업적인 수요는 증가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거래량을 보더라도 급증하는 거래량 종목을 봤을 때 원전에 대한 부분이 대다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에너토크도 그렇고 지금 보고 있는 한전산업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 기술도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시장의 관심사가 에너지 그리고 원전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마찬가지로 한전산업도 굉장히 강한 상승의 폭을 보여주었죠. 이 주봉으로 조금 더 크게 살펴보게 되면 121선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 잡혀 있는 구간 자체가 투자 심리와 매물대가 많이 반영이 되었던 구간이죠.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대한 매물 물량을 소화를 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차 주가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준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20년, 21년 그리고 22년 구간 쌓여있던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 이런 주가 상승에 대한 배경은 6월 체코 원전 수주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또 가장 빠르게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와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개 더해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트럼프의 정체관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냐 원전이냐 뭐 이런 정체관인데 둘 다 어쨌든 공통 정체관으로 원전을 현재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혜를 입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 한전산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